되게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 집을 사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미친 여자, 보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내 집 갖고 싶으시죠? 네, 저도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 30대 중반에 집이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집이 많을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여러분께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집 많아요. 자랑이에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 과정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어떻게 이걸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을 막 사고, 팔고, 마련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주택자로 버티는 이 과정.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 정말 피눈물 난다. 이런 말이 떠올릴 정도로 쉽지 않았는데요.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요. 그냥 시장이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고 어떻게 돼도 그냥 저는 그걸 꿋꿋이 헤쳐나가고 이겨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저도요 정말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오히려 더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프리랜서 리포터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정규직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월급도 불안정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 받았던 그 월급, 그러니까 일당을 다 합쳐서 월급으로 합치면 한 200만 원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이제 한 10몇 년 전이죠. 15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보다 오히려 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했던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다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나가서 내가 뭔가를 성취할 거야. 이 마인드에서부터 그냥 저는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야, 그 마인드만 갖고 되냐?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현생에서 녹록지 않은데 그게 과연 되냐? 여러분, 됩니다. 저는 모든 게 사실 마음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내 집 갖고 싶으시죠? 누구나 집을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집, 그리고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집, 그리고 그런 집 이상으로 더 좋은 곳, 더 입지가 좋고 더 살기 좋은 곳, 더 깨끗한 집으로 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 욕심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 욕망을 이제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첫 단추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그 욕망을 숨기고 나는 이번 생에 집을 못 사 라거나 나는 뭐 끝났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좌절의식, 패배의식, 혹은 뭐 현실이 힘든데 약간 외면하면서 돈 쓰고 막 그냥 뭐 사고 쇼핑하고 먹고 살고 이런 거에 치중을 한다면 저는 절대 이번 생에는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인드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그 세팅의 첫 번째는 내 마음의 마인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욕망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 부자 될 거예요. 저는 시집 가서 남편 돈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가 벌어서 제가 다주택자 돼서요. 내가 내 돈으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돈, 내 재산, 내 등기, 내 이름으로 된 거 가지고 싶어요 라고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좀 특이하긴 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한 이 30대 중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집을 사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집을 사는 과정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처음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2주택, 3주택, 4주택을 세팅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제일 잘 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뭐 20대, 30대는 물론이고 40대, 50대에도
평생 나는 집을 사본 적이 없다. 아직도 나는 무주택자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하락기에 진입을 하던 조정기에 오든지 한 5년 안에 6년 안에는 그냥 내 집 마련,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등기 한번 쳐보겠다라는 마인드를 첫 번째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집을 뭔가 사봐야 내가 그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을 해서 돈을 마련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당연히 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게 부동산 투자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죠. 아, 나는 집을 언제 사야지? 아, 도대체 언제 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만 평생 하다가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작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로드맵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년, 5년 안에 나는 나의 첫 집을 마련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연봉을 300, 400을 실수령을 받는데 그럼 내가 한 달에 200을 저축을 해서 1년이 되면 그래도 나는 뭐 2, 3천 정도를 막차같이 모으겠다. 그리고 3년이 된 시점에 나는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만 맨날요. 그냥 뭐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뭐 쇼핑 다 하고, 뭐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막 쓰다가, 월급은 그냥 내 통장을 스쳐갈 뿐이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잖아요. 근데 시간이 그게 3년, 4년, 5년이 금방 지나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3년, 5년 안에 반드시 무엇이든지 내가 등기를 칠 거야. 그런데 내가 다만 현실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3년, 5년 안에 나는 1억밖에 못 모을 것 같아. 그러면 1억으로 내가 어떤 투자의 방식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1억, 2억으로 할 수 있는 건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울 수도권,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갭 투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갭 투자라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그냥 꼭 그게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고 등기라도 쳐서 어쨌든 내가 시세 차익을 챙겨서 주택을 처음 마련을 해보겠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 마인드의 시작, 그리고 철저한 계획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사실 저는 그리고 되게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계획을 생겼잖아요. 자, 계획이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실행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실행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주택은요. 그래도 최선의 노력, 최고의 노력, 진짜 미친 듯이 영혼을 끌어올려서 올려서 더 이상 영혼이 없을 때까지 끌어올려서 제일 좋은 주택을 사야 됩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나오는데요. 왜 가장 첫 주택을 좋은 집을 세팅을 해야 되냐면요. 나중에요. 지금 뭐 첫 주택도 없는데 내가 무주택자인데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첫 주택을 잘 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주택, 3주택, 4주택이 쌓이잖아요. 5주택. 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시세 차익을 위해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남는 이 원주택, 처음 사는 이 1주택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제일 좋은 집, 나에게 가장 큰 시세 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집이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서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이면 가장 좋습니다. 이건 최후의 보루, 내 마음의 보루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주택 세팅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첫 주택, 1주택을 세팅할 때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제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20대 초반에 했을 때는 사실 저는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으로 오피스텔을 처음에 여의도에 샀고요. 그 다음에는 돈을 더 모아서 첫 주택을 세팅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오피스텔을 하다가 다 팔고 다시 첫 주택을 세팅할 때는 저 이제 다음에 구축 아파트를 더 좋은 걸 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걸 팔고 세팅할 때는 뭐 재개발 상가 아니면은 뭐 제일 좋은 재건축 아파트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 그러니까 평생 무주택자에 살면서 첫 가지 주택을 살아서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거기를 평생 동안 사는 게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원주택, 1주택을 세팅할 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으로 최대한 좋은 입지에 가장 가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시세 차익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누가 모르겠냐? 여러분, 누가 모르겠냐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미스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내가 돈을 모아서 실행할 때요, 막상 생각보다 이상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원칙을 꼭 기억을 하시고, 첫 주택은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원주택, 1주택을 재개발, 빌라인데요. 그러니까 건물을 세팅을 해놨어요. 저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원주택을 세팅해 놓은 상황인데요. 거기에 정말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최고의 가치, 내가 10년이 지났을 때 그 집을 팔 때 저는 장기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집을 사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원주택을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재개발 상가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주택을 세팅을 했어요. 자,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은요, 영끌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자, 영혼을 끌어올리고 올려서 주택을 세팅했잖아요. 자, 그래도 다시 영혼이 차오를 때까지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다주택자의 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나는 다주택자 아니고 그냥 나는 첫 주택, 그냥 내가 한 채로도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실거주에서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요, 처음 주택은 가장 좋은 집, 가장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제일 좋은 집으로 사야 돼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런데요, 첫 주택을 세팅을 한번 하고 나면 일단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 집을 마련했다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과정까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내가 언제까지 잡을지, 난 3년, 5년 하겠다라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직장인을 돈을 모을 수 있는 돈, 세팅할 수 있는 돈을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난 3년, 5년 안에 1억, 2억의 자금을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돈을 2억으로 세팅을 하겠다. 그게 3년에서 5년이라는 기간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파트는 못 사기 때문에 뭐 재개발이라던가 아니면 갭 투자를 통해서 나는 구축 아파트라도 세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리스크는 무엇인지,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로드맵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지 않고 마냥 앉아서 나는 집이 없어,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야, 나는 물려받을 돈도 없고 뭐 어떻게 그냥 하루 벌고 먹고 쓸지 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평생 절대 집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영혼 끌어올려서 가장 좋은 집을 1주택으로 세팅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마인드와 가치관,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같이 발생이 됐고 최종적으로 나는 실행할 수 있는 결단력까지 합쳐졌을 때 저는 집을 샀고요. 그게 20대 초반에 제가 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여태까지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사실 저의 투자 방식은 그랬어요. 그 주택을 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질 않았어요. 저는 그 집을요, 전세를 줬어요. 전세나 월세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 그 보증금으로 반전세를 살았어요. 자, 반전세를 살면 제가 이제 보증금이 얼마 정도 현금을 남잖아요. 그럼 현금을 마련해 두고요. 그 보증금 반전세를 두고요. 그리고 미친 듯이 돈을 벌어서 이 반전세, 월세를 충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는 지금 돈도 계속 벌면서 돈이 다시 쌓이기 시작을 하고요. 자, 영끌에서 돈이 없어졌지만 돈이 다시 쌓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전세 보증금을 받은 돈이 나에게 비상금으로 마련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다시 한 3년 정도 지나면요, 나에게 현금도 있고요, 어느 정도의 돈이 다시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영끌을 했을 때 힘들어 죽겠던 그 감정을 다시 잊게 됩니다. 네. 이런 건 마치 이런 거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여자분들이 이제 아기 낳을 때 첫 아기를 낳고 나 다시 안 낳아 이러잖아. 다시 안 낳아. 나 둘째는 없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진짜 미칠 것 같았어 라고 하면서 또 그 기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이가 너무 예뻐서 둘째를 또 낳게 되는 거잖아요. 자, 꼭 똑같다고 비교할 순 없지만 첫 주택을 산 그 기쁨, 성취감, 그리고 시세 차익이 오르면서 그 누리는 행복감 때문에 다시 또 아마 부동산 투자를 시도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부동산 투자를 다시 시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고요. 그래서 또 다시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목적의식을 난 두 번째 주택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세 보증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마련을 해두고 또 다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풀에서 뛰고 이 더운 날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불러주는데도 방송에 나가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구해서라도 제가 돈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완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 없는 상태에서 다시 3년 동안 저는 1억에서 2억을 다시 모았고요. 그리고 갭 투자를 통해서 2주택을 다시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요. 저희 집에 그 전월세 계약서부터 세입자분들의 계약서, 그리고 제가 집을 매매한 계약서까지 계약서가 박스가 모자라서요. 막 2박스, 3박스가 넘어가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고요. 그러면서 분명히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이게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갭 투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깡통 전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 때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전세도 안 나가고 내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뭐 반전세라도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비상금은 마련해두고 그 리스크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무리하게 막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계속 이용해서 집을 무제한으로 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깡통 전세 세입자에게 돈 못 돌려주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 뉴스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뉴스에 나오지는 않는 그런 정도의 안전장치의 현금은 항상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방식의 세팅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그리고 다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 투자하면서 항상 쫄려요. 제가 여러분 저 집 많아요. 저 이렇게 부자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슴 한켠에는요. 저 항상 늘 불안하고요. 여러분. 세입자가 나가면 어떡하지? 세입자가 이번에 뭐 고쳐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늘 마음 졸이면서 살고요. 그래서 저 열심히 일해서요. 남들보다 2배, 3배, 4배 일해서 항상 현금 이렇게 비축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입자가 집 고쳐달라고 할 때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월세 계약서라도 하면 다시 또 돈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세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전세 안 나가요, 요즘 전세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항상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세 진짜 잘 안 나가요. 이게 갭 투자분들이 워낙 많이 전세 레버리지를 끼고 집을 사다 보니까 전세 세입자는 없고 전세는 안 나가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전세가 안 나갈 수 있다는 점은 늘 염두에 두고 리스크에 대비를 하되 이런 방식으로 다주택자의 집을 늘리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다면요. 이런 고난의 고난 그리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되다 보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현금이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최후의 보루가 되면 이제 집을 하나씩 파는 거죠. 팔아서 다시 충당하고 이런 방식으로 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 부동산 투자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원주택, 다른 건 다 팔아도 이 첫 주택만큼은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입지가 좋고 교통이 좋고 최고로 좋은 집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다주택자가 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1주택자,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는 그 과정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뭘 또 모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집을 살아야 되는 시점인지 이런 시점도 알기도 어렵고 타이밍도 어렵고 그리고 1주택을 마련을 못했으니까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마련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도 한정이 돼 있고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1주택을 세팅할 때는 그 상황에서 최고의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뭐 당장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가진 돈이 1억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뭘 서울 가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미래의 먼 꿈을 꾸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모아야 되고요. 그런 마인드,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인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3년, 5년 안에 이루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부터 하락장이 오더라도 나는 3년, 5년 안에 들어가겠다. 라는 이런 구체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뭐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세팅을 1차적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제가 주택을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거 안 팔 거예요. 그냥 장기 투자로 가져갈 거고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내줄 돈은 저는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최고의 방법이 안 된다고 하면 집을 하나씩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어떤 시뮬레이션, 나에 대한 자산 포트폴리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첫 시작이 어렵고요. 나중에 계속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투자 방법을 알아보다 보면요.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동산 투자하는 15년 동안의 기간 동안 사실 제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든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자주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변화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마인드, 그리고 나는 어쨌든 내 능력권 최대한 돈을 벌어서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돈을 모아서 열심히 돈을 벌겠다. 캐시플로우를 흐르게 하겠다라는 악착 같은 마인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거고 분명 리스크는 있지만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겠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상승기가 오던 하락기가 오던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변화하든지 말든지 전세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월세 가격이 하락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어떤 외부의 변수고 나는 거기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에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겠다. 라는 마인드가 저를 여기까지 흘러오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여러분 제가 집 많이 이렇게 부자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요. 저도 아직 만족 못 하거든요. 제 스스로. 저도 더 잘 되고 싶고요. 더 좋은 집 갖고 싶고 더 최상의 원주택을 가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해서 여러분 제가 30대에 이렇게 다주택자가 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건 마인드, 내 마인드와 실행력 그리고 노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인드, 나 자신을 믿으시고요.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확한 로드맵, 계획표를 짜서 그리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정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집을 사야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집을 팔아야 될 시점에서는 또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행력까지 꼭 갖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최근에 제가 한 3년, 5년 정도 이 상승장을 겪으면서 세팅하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은 근로소득을 벌면서 소득은 또 열심히 최대한으로 늘리면서 또 저축할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많이 해서 현금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에서 최대한 많이 보유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첫 주택만큼은 저는 정말 지키고 싶었어요. 고유한 가치. 제일 좋은 집, 내가
그 투자의 방식에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돈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는 들어갔어야 됐어요. 왜냐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집이 많이 오르고 집값이 많이 오르고 난 돈이 더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결정 타이밍을 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택, 3주택, 4주택을 세팅을 했는데 제가 하는 방식은 이제 갭 투자였고 저는 반전세, 월세, 전세로 옮겨 다니면서 그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을 세팅을 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즘에 깡통 전세 그리고 전세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활용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면서 가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 작년 말에 10월 달에 등기를 치고 지금 전혀 등기를 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현금을 모으면서 세입자에게 내줄 수 있는 돈,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또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을까? 또 지금은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잘 갚으면서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주택, 원주택이라도 뭔가 실행을 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30대, 만약에 20대라고 하시면 그 20대, 30대 중에는 등기를 한번 쳐서 내 집을 꼭 한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요 종이를 펴서요 내가 기간은 언제,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언제, 어떻게, 얼마, 내가 수중에 있는 지금 자금, 현금은 얼마고, 그럼 가용할 수 있는 돈, 그리고 난 언제 집을 사겠다, 어떤 컨디션에 어떻게 사겠다, 나는 재개발 투자할 건지, 구축 아파트를 살 건지, 오피스텔을 살 건지,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계획표를 짜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럴 수 있는 마인드, 진취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생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30대에 이렇게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저는요, 저의 강인한 이 마인드, 그리고 실행력,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그리고 부자가 되시기를 응원하겠고요. 여러분, 저도 평범한 직장인에서 이렇게 집이 많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늘 그 길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테니까요. 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미친 여자였어요. 물러갈게요. 부민요. 안녕.